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인공지능, AI 정신건강 챗봇입니다. 그중에서도 워봇이라는 서비스에 주목해 볼게요. 앨리선 다시의 테드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또 워봇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 워봇이라는 서비스가요. 시작부터 좀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하고 평균 대화 시간이 6분 30초래요. 굉장히 짧죠.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새벽 2시처럼 인간 치료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런 시간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아, 새벽 2시. 만약 공황발작 같은 게 오면 정말 힘들 텐데 그 빈틈을 채우려는 거군요. 2017년 기준으로 이미 우울증이 전 세계 장애 원인 1위였다고 하니까 이런 접근성 문제가 정말 중요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넘어서서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뭐랄까 친근함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더라고요. 실제로 사용량의 한 75에서 80% 정도가 병원 문 닫은 후에 발생하고요. 특히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이때 대화가 제일 길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입증된 셈이죠. 근데 그 6분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요즘 앱들 보면 어떻게든 더 오래 쓰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건 방향이 완전 반대인데요. 핵심은 안전이랑 자립 유도 같아요. 워봇은 모든 답변이 임상 심리학자 감독 아래 미리 다 작성된 소위 규칙 기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말을 막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좀 안전하죠. 아, 미리 다 정해진 답변 안에서만 움직이는군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를 막 오래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인지행동 치료 CBT라고 하죠. 그 기법들을 알려줘서 스스로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조절하도록 돕고 빨리 현실로 돌아가서 그걸 써먹어 봐라. 이렇게 격려하는 게 목표예요. 아, 인지행동 치료 기반이라는 게 그런 뜻이군요.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는 역할? 그래서 사용 시간을 늘려서 직접 돈을 버는 모델이 아니라 보건 시스템이랑 협력해서 배포하는 거겠네요. 그 철학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워봇은 절대 뭐 조언이나 진단 같은 걸 안 하고요. 사용자 데이터, 특히 뭐 광고주한테 팔거나 이런 거 절대 없고 또 뭐랄까 부적절하게 사용자한테 말을 건다거나 플러팅 이런 것도 다 금지되어 있어요. 딱 도구로서의 역할과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근데 그 AI한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특히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더 그렇다는데 역시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일까요? 네, 실제로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랄까 비밀 일기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비난이나 평가받을 걱정 없이 그냥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이건 워봇 같은 규칙 기반 AI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가 역할극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끼리는 좀 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그런 상호작용 연습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AI하고만 계속 얘기하게 두진 않는다고요? 혹시 실제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걸 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현실에서 대화하도록 격려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책임 확인 기능, 이걸 사용자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AI가 현실 관계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좀 돕고 격려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AI에 대한 걱정도 많죠. 뭐 개인정보 문제나 통제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강연에서는 그 완벽함의 함정을 지적한 게 좀 인상 깊었어요. AI가 너무 완벽해 보이면 그게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에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래서 워봇은 일부러 사용자의 완벽주의를 좀 경계하도록 설계됐대요. 완벽함이라는 건 사실 환상이고 성장은 원래 불완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좀 깨닫게 돕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가 스스로 잘해내길 바라듯이 사용자의 성장과 자립, 개성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도구로서의 AI군요. 네, 딱 테니스 연습할 때 쓰는 볼머신처럼요. 사용자가 스스로 기술을 연마하도록 돕는 도구. 질문은 AI가 던져주지만 뭐 생각 바꾸기나 역할 인지 같은 어려운 과제는 결국 사용자 스스로 해내도록 하는 거죠. 내가 해냈다. 이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WHO 자료 보면 고등학생 20%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대요.
이런 새로운 도구가 정말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인간 치료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요. 네, 맞습니다. 기존 방식을 보완하고 접근성을 넓히는 그런 추가적인 도구로서 AI의 가능성을 계속 찾아봐야죠. 단순히 인간 치료사를 흉내내는 걸 넘어서 AI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AI든 사람이든 잠재적인 위험은 항상 있으니까 신중하게 만들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니까요. 네, 오늘 워벗을 통해서 AI 정신건강 도구의 가능성 그리고 또 고민할 지점들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접근성 높고 안전하게 설계됐고 또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분명 좋은 점이 있지만 동시에 AI의 역할이나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AI가 우리 속마음을 판단 없이 들어주고 또 기술 연습을 도와준다면 단순히 인간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 인간관계나 자기 이해를 좀 더 깊게 만드는데 어떤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잘 만들어진 AI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